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너무 웃긴다고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시어머니께서 혹시나 들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안 보내려 했는데 저희 신랑도 진짜 이런 집이 있겠냐? 웃기긴 하지. 라며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남편은 항상 저의 편입니다. 시아버지랑 시누이도 저의 편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건 바로 대단하신 우리 시어머님 덕분이죠. 요즘에야 눈치 보시는지 잠잠하시지만 진짜 장난 아니신 분이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제가 요즘 눈치를 보시게 하고 있답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아버님도 시누이도 열렬히 저를 지지해 주신답니다. 오죽하면 말이죠.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K 장녀입니다. 남동생만 둘 있는 집 첫째라 좀 드센 편이죠. 저희 할머니께서 심한 남녀 차별주의자에 저희 엄마 고생시키는 걸 모르고 자라 그런지 거의 쌈딱에 가깝게 자랐습니다. 남동생들 챙기시느라 저나 저희 엄마를 힘들게 하신 할머니께 대드는 것부터 배운 거죠. 물론 아빠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어린 제가 엄마를 지키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신데 그렇게 대들고 그러면 안 돼. 차라리 안 들리는 척을 하고 듣지 마. 그러면 그렇게 날카롭게 안 해도 되잖아.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는데 너희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니? 그냥 맞춰드리자 하시더군요.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엄마의 눈빛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께서 우리 장남 먹게 부침개 좀 해와라. 어디 기집애가 누나라고 남동생한테 주먹질이냐. 우리 막둥이 사탕 먹고 싶단다. 너가 가서 좀 사와라. 하시는데 안 들리는 척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하신지 화를 내시던 할머님도 나중엔 포기하셨는지 저에게 아예 말을 안 거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통하자 저는 싫은 사람이 생기면 안 들려 전법을 써먹곤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아서 조용해지거나 멀어지거나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일이 싸우지 않아도 되니 편하기도 하고 신경 끄고 사니 저 역시 편하기에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써먹는 필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동생들은 누나 완전 또라이야. 너 그러다 진짜 어디 가서 큰일 나. 하며 혀를 차기는 했지만 뭐 제 속 터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보니 진상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군요. 그 집단에 진상이 없으면 그곳이 진상은 너다라는 말도요. 그만큼 우리의 곁에 진상은 넘쳐나게 있었습니다. 전 그런 그들에게 역시나 안 들려 방법을 써먹었습니다. 그들의 패턴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다가 나중엔 물어보며 미안하다 사정하다가 최후엔 제 눈치를 보며 조심하는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와 걸리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순서는 비슷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저만의 법칙처럼 안 들려 전법을 사용했죠.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고 최악의 경우에만 그랬습니다. 회사 생활을 2년쯤 했을 때 팀장님 한 분이 이직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그분의 실력에 대한 소문은 이미 삽시간에 퍼져 모두들 기대가 컸죠. 팀장님께서 오시고 처음엔 까다로우신 인상에 정말 업무 처리 능력도 뛰어나셨기에 모두들 긴장하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존경과 긴장은 첫 회식 때 깨지기 시작했죠.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평일 회식임에도 불구하고 막차가 끊길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이니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그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주 2회 회식을 3달 겪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팀장님께 내 편으로 찍힌 남자 직원들은 집에도 못 가고 사우나에서 샤워하고 출근했다며 지쳐하는 기색이 완연했죠. 그 무리에 낀 저도 역시나 반 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저는 안 들려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업무 시간엔 계속 그럴 순 없으니 회식 분위기가 잡힐 때쯤부터 저는 슬슬 안 들리는 척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안 들린다고 하니 팀장님은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직원들은 저의 이런 수법을 알고 있었기에 별말 않고 절 보내주더군요. 그러길 한 달쯤 되자 김희영 씨? 일부러 회식 가기 싫어서 안 들린다고 했던 거야? 회식도 업무의 일환 아닌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인데 좀 서운하네. 라며 팀장님의 회식 강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제가 스트레스에 취약해서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난청이 생기거든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저의 부탁에 처음에는 수긍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식에서 제가 나타나지 않을수록 중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프면 회사를 쉬면 되지. 팀워크가 분위기 따라가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하면서 대놓고 저를 저격하는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회식에 불참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타달라, 복사해와라, 회의실 정리해라 같은 사무 보조들이 하는 업무만 시키더라고요. 더 이상은 저도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팀장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 보인다고 할 수는 없으니 눈에 보일 때 목례로 인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시를 내리셔도 들리지 않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하자고 하셔도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잔심부름 시키시는 것도 안 들리는 척했죠. 그러면서도 제가 해야 할 업무들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명분이 생길 테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팀장님의 이상한 행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 들리는 척하기 2주가 지날 무렵 탕비실에서 차를 타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용은 취업 청탁 같더군요. 뭐 흔히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협박처럼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된 거죠. 그 말소리의 주인공께서는 팀장님이셨고요.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탕비실로 들어서시며 처음엔 제가 있는 걸 보시고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제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셨는지 통화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분께서 좋은 대학 나왔다더니 취직은 못했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상무님께서 거래처의 부당한 청탁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모르셨어요? 라고 덧붙이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조카애가 어차피 붙은 건데 혹시나 싶어서 확인한 거야. 그리고 농담이지 농담. 거기 사장하고 나랑 친해서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글쎄요. 상무님도 이 내용 하시면 농담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하고 말씀드리니 당황하면서 김희영 씨 귀는 괜찮아? 하시더군요. 그래서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괜찮네요. 저도 휴직하면 좋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해야죠. 라며 탕비실을 나왔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남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절 부르시더군요. 안 들리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제 자리까지 와서 절 부르시더군요. 안 들리는 척 했죠. 그러자 답답하셨는지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은 대충 그간에 미안했다. 자기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 자기가 뭘 고치면 좋겠냐. 통화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으로는 회식 불참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다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귀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팀장님 방식의 회식은 안 하면 좋지만 정 안 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어떠시냐. 그리고 통화 내용은 상무님께서 아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업무에 있어 연관되고 있는 회식에 대해서도 함께 아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답장으로 앞으로 회식 일절 안 하겠다. 이영 씨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업무 배제라니 말도 안 된다. 그간의 일들은 잊어달라는 답장이 왔더군요. 그래서 제보는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개선이 안 된다면 상무님께 그간 사정들과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귀가 안 좋다 보니 말소리가 들리면 버릇처럼 녹음을 한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통화로 상대방의 협박성 말씀을 하실 때
녹음을 했거든요. 그날 잡혀있던 회식도 취소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회식에 회자도 나오지 않는 2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처음엔 좋아라 하다가 나중엔 의아해 하더군요. 그러시더니 아이 때문에 회식에 참석 못하시던 대리님께서 이영씨, 이영씨가 한 거야? 회식하는 거 싫어했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글쎄요 하고 말하며 웃었더니 어떻게 한 거야? 안 들린 척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업무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불평등했기에 저는 좀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사과에서 저를 불러 팀장님의 그간 행적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업무에 대한 차별에 대해 물으시기에 회식 강요가 심하시더니 회식에 불참하면 중요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잘한 일들도 공로를 뺏기곤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회식은 강요 안 하기 시작하셨지만 업무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시고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거래 업체에도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 없나요? 하시기에 녹음한 내용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자 조사받으시면서 최 팀장님이 김희영 씨가 제보했냐고 여러 차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자료가 있으신가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하고 녹음본을 들려드렸습니다. 자칫 저까지 엮어서 이 인간이 말을 만들겠구나 싶었거든요. 내용을 들으시더니 이런 게 있으면 주시지 왜 감추셨어요? 하기에 저 같은 평사원이 이런 게 있다고 한들 제보하기 쉽나요? 팀장님께서 먼저 그렇게 저를 들먹이셨다니 최후의 수단으로 드린 거죠. 라고 말씀드리니 수긍하시더군요. 팀장님은 그 일을 계기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혹시나 저에게 따지시거나 해코지랄까 두려웠는데 인사실에서 잘 이야기를 하신 건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사무실은 한동안 혼란스러웠지만 상무님께서 직접 처리를 하시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안 들려 전법을 안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괜히 그런 일에 말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에 현타가 왔다고 해야 할까요? 함께 근무하던 남자친구는 좀 유난스러워 보이고 이상하지만 너만의 방법이니까 라고 했다가 팀장님이 그만두시자 자기야 진짜 대단하다 나도 써먹을까? 하며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더니 그래 괜히 그런 일에 휘말려서 놀랐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 하더군요. 저도 제가 다시 안 들려 전법을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결혼 생활이 있어서는 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팀장님과의 일이 있고 2년이 지나고 저와 제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후 남편은 규모가 좀 더 큰 회사로 직급을 내리며 이직을 했고 전 대리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너는 좋겠다. 잘난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결혼해서 아휴 그렇게 큰 회사로 휙휙 옮기고 아주 능력이 이렇게 좋은 남자랑 어떻게 결혼했을까 싶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승진도 잘하는 며느리 보셔서요. 월급도 제가 더 많아요. 신랑은 자기보다 제가 대리된 게 더 빠르다면서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니 그 째까나 회사에서 대리된 게 뭐 그리 대단하니 하시더군요. 어머니 신랑도 여기서 대리 달고 과장도 해서 지금 회사 간 거예요. 라며 웃었더니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 할머니께 당했던 내용들이라 마음이 상하지도 않더라고요. 더한 일들도 많았으니까요. 그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진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계속 저러시면 나도 곱게는 못 넘어가. 알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마. 나도 나 어릴 적부터 엄마 저러는 거에 너무 질려. 누나랑 여동생도 고생 많이 했거든. 누가 봐도 누나가 공부도 더 잘했고 더 잘났는데 그걸 칭찬 한 번 안 하시더라. 여동생도 막내인데 막내 대우도 못 받고 컸고 자기까지 그런 대접 받는 거 싫어. 근데 나도 좋게는 얘기해 보겠는데 막 못되게는 못해. 솔직히 그렇게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하셨는데 마음이 아파. 라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 하는 대로 가만히나 있어. 나중에 딴소리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도 말고 알았어?
라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드님께서 최고이신 분이거든요. 시아버지도 필요 없고 외국 회사에 다니는 큰 신우는 시어머니랑 싸우다 외국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막내 작은 시누이는 어머니의 등살에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고 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딸들 챙기시며 엄청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시아버지께서 나는 다 좋다. 너희만 행복하면 너희 시어머니랑 나랑은 신경 쓰지 말고 혹시나 우리가 나이 들면서 실수하는 게 있거든 알려주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아까워서 더 있다가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사니? 라며 우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쉽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지 눈치를 못 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아내 김희영 편을 들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 아내 김희영이 하자는 모든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죠. 남편은 무조건 오케이를 외치더니 흔쾌히 사인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본 남편은 항상 올곧고 여직원 남직원 이런 성별 구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약자의 편에서 점잖으면서도 부드럽게 대해주기도 했고요. 제가 그 팀장님과 일이 있을 때도 다들 절 피하는 분위기일 때 괜찮냐고 다독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해 사귀게 되기도 했죠. 이 사람이라면 불합리한 일로 나를 힘들게 하진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큰 신우가 영상통화로 결혼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난 신우이라고 우리 엄마 편은 아닐 거야. 조만간 한국 들어가면 얼굴 보고 얘기해요. 했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가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챙겨지더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 남동생들에게 제가 세뇌하듯이 할머니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야기를 했을 때 남동생들이 누나, 우리도 알아. 엄마 고생하시는 거 우리도 봤어. 우리 그렇게 쓰레기 아니야. 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시아버님과 시누이도 시어머님의 이런 점을 좋아하지 않으시더군요. 시누이는 언니, 엄마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도 잘 저러세요. 언니도 맨날 그러다가 외국 간 거잖아요. 언니는 결혼도 안 한대요. 저는 딸만 낳아서 공주처럼 키울 거예요. 라며 조용히 와서 얘기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른 식구들은 안 그런데 어머님은 왜 남녀 차별이 심하신 거야? 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이모만 6이야. 알지? 7자매 중에 우리 엄마가 막내잖아. 외할머니께서 왜 너까지 딸이냐고 엄청 구박하셨대. 뭐 다른 이모들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런데 우리 아빠랑 결혼하고 보니 우리 친할머니가 엄청 부드러우시고 좋으시더래. 그때 느끼셨다 하더라. 아들 가진 엄마는 여유가 있어서 저럴 수 있다고. 사실 우리 친할머니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없으셨는데 우리 아버진 남자 형제만 넷이시거든. 그래서 며느리들한테도 한 번도 힘들게 하신 적이 없어. 얼마나 좋으셨다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내가 아들이 없어서 상주는 누가 하나 하면서 돌아가셨거든. 그때 우리 엄마가 아들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생기셨나 봐 라고 답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아들이 귀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아들이 귀한 집으로 시집을 와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시고 흰 쌀밥 드셨다고 하시며 저희 아버지를 엄청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로 느껴져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한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에게 받던 차별 때문에 아팠던 마음이 다시 기억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반항심이 고개를 들며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다짐을 받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시어머님의 행동에 의연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싶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해 드렸죠. 한 번은 시댁에 도착하니 마늘을 잔뜩 펼쳐놓고 까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까고 있는데 남편이 눈치가 보였는지
같이 하자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넌 이런 거 못하잖아. 가서 쉬어. 이거 얼마나 한다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면서 어머니 저녁을 시켜 먹을까 봐요. 했더니 넌 왜 일어나니?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쉬고 싶기도 하고요. 어제 너무 힘들게 일했더니 피곤하네요. 라며 웃어드리고 남편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자 저희 시아버지는 그럼 우리 며느리도 일하러 다니느라 힘들지. 이거 치워놨다가 애들 가면 합시다. 에휴 갑자기 왜 이런 마늘을 샀어? 원래는 다 까져 있는 거 사면서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누이는 아빠 이거 베란다로 옮길까요? 하며 마늘은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남편과 낮잠을 자고 일어나 저녁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은 잔뜩 뿔이 나셨지만 별 말은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잘했다며 별말 없었고요.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 받아보니 너는 언제 안부 전화하니? 아주 내가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겠다. 매일 와서 인사하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니? 하시더군요. 바쁜데 겨우 짬을 내어 받은 전화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욱하더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놓았다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하면 정신이 없어서요.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 놀라셨는지 그래, 그래 라며 잠긴 목소리로 받으시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전화했습니다. 한 일주일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은 너무한 거 아니니? 너 때문에 이 시간에 일어나면 내가 잠을 못 자. 아주 너무 피곤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거든요. 어머니가 하도 여자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했죠. 그랬더니 난 이 시간에 자니까 전화하지 말아라 하시기에 어머니 그럼 전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서요. 안부 전화는 못 드리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휴 알았다. 알아서 해.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런 통화 내용을 듣던 남편은 자던 중에도 웃더니 우리 엄마 또 한 방 먹었네 하더군요. 남편은 웃었지만 저는 속이 상했죠. 자꾸 별거 아닌 걸로 저를 들들 볶으시니까요. 또 한 번은 주방 일을 저에게만 시키시기에 여보 와서 좀 도와줄래? 숟가락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 너는 나이도 어린 내가 왜 그렇게 신랑을 못 시켜 먹어서 그러니? 하시더군요. 그럼 나이 순으로 일하는 거면 아가씨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 그런 게 어딨어요. 맞벌이에 월급도 제가 더 많은데 라고 하자 너는 그 말대답 이라며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 제가 말대답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세요? 어머니 이러시는 거 요즘 사람들 다 싫어해요. 전화 되니까 대꾸라도 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치셔야 되는 건 얼른 고치셔야죠. 라며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진짜 끝까지 야 나가 가 하시기에 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옷 챙겨 나왔습니다. 물론 남편은 얼른 제 옆에서 엄마 갈게요 하더니 나오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더니 어머니가 전화하셔서는 야 가란다고 진짜 가니? 그리고 갈 거면 너 혼자 가지 내 아들은 왜 데려가? 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가라고 하셔서 나온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해요. 그리고 신랑은 본인이 그냥 저 따라 나온 거예요. 제가 가자고 한 거 아니고요. 신랑 바꿔드려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됐어 너 아주 그러다 시부모 안 보고 산다고 하겠다 라고 하시기에 에이 제가 또 그러진 않죠. 어머니 말씀 잘 따르라 그래서 그대로 한 건데 자꾸 뭐라고 하시면 좀 서운해요 라고 했더니 아유 진짜 라더니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자기야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고마운데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얘기 좀 해 라고 남편에게 했더니 알았어 나도 얘기하기는 해.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한테 더 전화하시는 걸 어떻게 해. 우리 엄마 고집을 누가 꺾냐. 당신이나 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더군요.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웃으며 말할 수 있으니 참아보자 싶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죠.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래도 손 놀리는 거 싫다고 하시면서 청소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한동안은 집으로 오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연락도 뜸하시더군요. 그러려니 했죠. 두 분이 운동도 될 겸 다니시는 거라고 하셨으니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아버님은 몸을 움직이니 좋다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허리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런데 또 벌다가 못 벌면 그렇잖아. 생활비가 달라지니까 너 월급 얼마 받니?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제 월급은 왜요? 그건 저희 엄마도 모르시는데. 저 일 그만두면 어머님이 그만큼 주시게요? 하고 여쭤보니 니네가 이제는 용돈 좀 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벌었으니. 너희 시아버지께서도 아프신데 억지로 나가시는 거지. 청소가 보통 일인 줄 아니? 라는 겁니다. 저희 반반 결혼했고 각자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대출 꽉 채워받아 전세 살고 있어 아기도 아직 못 갖고 있는데 부모님 용돈이라니요.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라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제 친구들은 시부모님이 집 해주셔서 다 회사 그만두고 애 보는데 저는 애도 못 갖잖아요. 그리고 용돈은 어머님만 드려요. 저희 부모님까지 드리려면 저희 대출은 언제 갚아요? 라며 더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너 아주 웃긴다. 내 아들 버는 돈으로 너희 부모님 용돈 주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아주 친정에 다 빼돌리겠다? 하시며 또 방방 뜨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그럼 어머님만 용돈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남편 시계랑 정장도 해주셨는데 어머님께서는 반지 하나도 안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드려야죠. 라고 했더니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아무튼 너희가 용돈 주는 걸로 알고 끊는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진짜 짜증과 분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아돌아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남편은 곤란해하더니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긴 한데 아직 좀 무리지. 진짜 근데 자기야. 나 진짜 미안한데 이번 일은 자기가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서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해서 대신 나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서 맞장구는 칠게. 라더군요. 아니 여보, 자기네 부모님이잖아. 진짜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다가 잊었던 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안 들려전법. 그래서 남편에게 진짜 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라며 의견을 맞춰 놓았습니다. 팀장님과의 일이 다시 생각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까 싶다가도 이번에 시어머님께 꺾이면 이대로 평생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얘 언제부터 입금할 거니? 돈이 들어와야 너희 시아버지도 일을 그만두실 거 아니야. 하시기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 들려요? 여보세요? 하며 여보세요? 어머니 안 들려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하다가 끊어버렸죠. 다시 저녁이 되자 휴대전화 화면에 아버님이라며 이름이 뜨기에 어머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 안 들려? 하시기에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안 들려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면서 남편을 바꿔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엄마, 애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대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내버려두라고 했잖아요. 이제 어쩔 거야. 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셨더군요. 저는 계속 안 들리는 척했죠. 일부러 목소리 크게 하며 오셨어요? 안 들려서 대답을 못해요. 라고 인사만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이리저리 제 뒤에서 박수를 쳐보시며 안 들리냐고 하시더군요. 아버님께서 그런 어머니를 보시며 그만해. 애가 아픈데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른이 채신 없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사돈 어른들은 아시니? 정말 면목이 없구나. 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그런 말까지 안 들리는 척 해야 하니 저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 손을 대고 모아서는 야! 하면서 크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위기였지만 안 들려 전법이 제가 몇 년이겠습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걸 몰랐다는 듯이 밀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놀랐다는 듯이 표현하면서 말도 못하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요. 어머, 진짜로 안 들리나 봐. 이제 말도 못해? 저런 병 있는 거 알았니? 얘 이거 사기 결혼 아니니? 남편에게 말하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데 무슨 사기 결혼이야. 진짜 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어떻게 봐. 진짜 왜 그래. 그럴 거면 가셔요. 오지 마. 당분간 우리 연락도 말고 알아서 살아. 라며 화를 내더군요. 어머, 내가 넌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그렇게 말하니. 그래, 이제 너 안사람만 중하고 부모는 필요 없다 이거지. 부모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정신 차리라고 따귀를 때려도 모자라고만 편을 들어? 라고 하시는데도 저는 안 들리는 척 입모양만 보면서 관찰한 척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하시더니 가요, 가. 제발. 도대체 왜 잘 지내는 애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우리 어머님께서는 당신처럼 하시지도 못했어. 이게 무슨 심술이야. 이런 걸 노망이라 그래. 제발 갑시다. 라고 하시며 어머님을 모시고 가시더군요. 그렇게 가시고 나니 남편이 미안, 우리 엄마가 저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성격이 세시다고만 생각했지 저렇게 못됐다고 생각도 못했어. 라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난 아직 꺾을 생각 없어. 어머님도 그래 보이시고 나 더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렇게 3일이 지났을 즈음 토요일 아침이라 늦잠을 자는데 아침부터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라면서요. 저희 집에 다녀가신 후에 알아누우셨답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앓는 소리만 내시다가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쓰러지셨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의사 선생님과 얘기 중이더군요. 남편은 그쪽으로 가고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뜨신 시어머니께 어머, 해가며 몸짓을 하니 어머니가 가만히 절 보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우시면서 이제 내가 안 그럴게. 미안하다. 그동안에 아들만 보고 살다가 며느리 보니 괜히 심술이 나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너도 오죽하면 그렇겠냐 싶더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너희 시외할머니가 아들 없는 서름을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나까지 한이 됐는데 아들 낳았더니 그게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아들 가진 생색 좀 내고 싶었다. 근데 가만 누워서 생각해보니 너희 시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셨는지 생각이 나면서 부끄럽더라고.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남편과 시아버님, 시누이가 오더군요. 저와 시어머니가 잡은 손을 보더니 별말 없이 자리를 지키다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 시어머님의 억지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손주 타령이 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시누이는 언니가 조금만 빨리 시집 왔으면 저도 고생 덜해서 좋았을 걸 그랬어요. 언니 고마워요. 하더군요. 요즘 막내딸에게 부쩍 잘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어머님 어릴 적 모습이 이제야 생각이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에 시누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외국에 있는 큰 시누이와도 통화도 자주 하시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줬는데 깔깔거리며 너무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심각했는데 자칫 평생 말 못하는 척하면서 살 뻔했잖아요. 이제는 진짜 다시는 안 들려 전법 안 쓰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